자,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40강 오늘은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인구 증가. 내용 별거 없어요, 사실. 키워드도 많지도 않고요. 그래도 시험 범위니까 열심히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인구 증가, 중국의 상황, 한반도의 상황, 일본의 상황으로 나누어서 교과서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누어서 볼 겁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는데 명나라랑 청나라는 나뉘어진 분리된 국가이지만은 둘 사이가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점을 가져요. 그래서 실제로 학계에서도 명나라랑 청나라의 사회와 경제는 딱히 구분하지 않고서 뭉뚱그려서 설명되어 있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교과서에 명과 청을 사회와 경제에서 구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배층도 똑같은 신사층이고 경제적인 모습도 매우 유사하고 지난번에 배웠던 은유통도 명과 청 마찬가지로 세금 제도에서 은을 바탕으로 징수를 하면서 은이 중심이 된 경제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일단 명과 청 시기에는 농업 생산력이 확대됩니다. 뭐 뻔한 얘기 안 할게요. 무슨 뭐 농지가 확대가 되니 뭐 블라블라 있는데 농업 생산력이 확대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농업을 통해서 얻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 이거는 조선시대로 예를 들자면은 조선시대에 농업 생산력이 많다. 요게 문화로 전개돼서 서민 문화의 발달로 나타난 거고, 다시 우리의 주제 중국사로 돌아가면은 자, 돈을 많이 번다, 경제력이 많다 라고 한다면은 아플 때 약 먹는데 돈을 아끼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의술에 대해서 투자하는 금액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사망률도 낮습니다. 당시에 사망률을 낮추는 것은 의술의 발달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신대륙의 구황작물, 뭐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 이 중에서 전 세계 역사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게 감자고 동아시아에서 많이 발달한 게 고구마 이렇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는 이 유럽과 아시아에 전파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뭐 고구마는 지금도 많이 뭐 다이어트 상품 이런 걸로 사용받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감자와 고구마는 정말 보관이 깁니다. 이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저희 집 냉장고에 1년 반 전에 작년 한 4월쯤에 장모님이 주신 고구마가 아직도 있고 그걸 아직도 먹고 있어요. 그냥 감자에 싹 나고 고구마에 싹 난 거 잘라서 먹으면 됩니다. 안 죽어요. 잘못돼도 죽진 않습니다. 예. 여튼간에 보관이 정말 쉽고 보관이 길다는 점. 즉 이거는 당시에 보리나 쌀 같은 이 메인 작물들이 수확하기 전에 이 상황에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구황작물로서 사망률 감소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바로 영양 개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 농업 기술들이 발달되고 농사도 매뉴얼에 맞춰서, 농소라는 것은 매뉴얼이에요.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나 그 매뉴얼인데 그런 것도 보급이 되어지고 이래저래 생산력이 확대되는 양상들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또한 이 후기, 이 시대 명청 시기, 에도 막부, 조선시대 후기를 가릴 거 없이 항상 나오는 게 상품작물, 뭐 담배, 고추, 배추, 상추 등등 시장 바닥에 내다 팔 수 있는 상품작물이 재배된다는 것은 뭐 동아시아 전체의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딱히 키워드랄 게 없습니다. 여기서는 키워드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했어요. 의료기술이 향상되면서 사망률이 줄어요. 이전만큼 안 죽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난번에 중요하게 언급을 했던 세금제도의 변화. 제가 강의제 때 성세자생 인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잘못 설명했습니다. 1711년이 아니고 1713년이에요. 근데 대충 의미는 똑같아요. 저 시점 성세자생 인정을 발표한 시점부터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세금 면제, 정확히는 인두세 면제라고요. 더 나아가서 지정은제가 되면서 인두세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이제 사람 대가리마다 매기는 세금이 없어지니까 이제 자식들을 낳을 때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전까지는 자식을 낳을 때도 세금 고민을 했어요. 야, 우리 가정이 7명이 있으니까 야, 세금 너무 빡세다. 이런 식인데 이제 이게 더 이상 상관이 없으니까 인구가 갑자기 확 오릅니다. 이게 중국 인구이고 111페이지의 그래프에도 있어요. 이 1600년 명나라 후기쯤에 1억 4천 그리고 오히려 줄어요. 1억 3천으로. 왜 주냐? 이 시기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는 시점이어서 혼란하기 때문에 살짝 주는데 아까 성세자생인정 1713년 한 이쯤? 여기를 기점으로 확 오릅니다. 그래서 1850년에 중국 인구가 얼마를 찍냐? 4억 3천. 고작 지금 100년 사이에 2배가 뛰었습니다. 세금 걱정 없으니까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이제 농업 생산력에 투자해서 농업 생산력의 확대에 노동력으로 쏟아붓자라는 개념도 생기면서 이 시대에 인구가 급속도로 늡니다. 인구가 는다는 거는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시대에는 인구가 늘면 좋겠지만은 이 시기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 이 시기에는 물자가 한정되어 있어요. 사람 수가 는다고 땅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땅은 그대로 있고 사람 숫자만 늘어나면은 예를 들어서 이 교실에 20명이 지금 있는데 갑자기 이 교실에 40명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자가 확실하게 줄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당연히 물자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물가가 상승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생활 수준이 낙후되고 저하되면서 인구 이동이 발생해요. 마치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듯이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계속 이동을 합니다. 이들이 떠돌아다니는 유민이 되고 마치 우리 예전에 서울역 앞에서 일을 기다리는 그런 새벽 시장처럼 인력 시장처럼 당시에 수많은 실업자들이 노동자가 되어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상황에 전락을 합니다. 이렇게 인구 이동이 많아지면서 원래 살던 사람, 새롭게 오는 사람, 박혀있는 돌과 굴러있는 돌, 굴러온 돌,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왜 그러냐? 그 마을의 자원은 한정적이고 현지인들이 원래 그 동네에 자원을 쓰고 있는데 새로운 애들이 왔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애들한테 우리의 자원과 물자를 제공을 해야 되는가? 라는 갈등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지민과 이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이들 갈등이 그냥 야! 마!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칼 들고 언월도 칼 들고 총 들고 화살로 쏘고 이런 겁니다. 거의 전쟁이에요.
지금까지도 심지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천하의 중국 공안이 이 싸움 나면은 말리지를 못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천 단위가 넘어가요. 한번 싸우면은. 정말 빡셉니다. 이게 명나라 시기부터 점점 계속되면서 청나라 시기에 피크를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단과 집단이 싸우는 상황에서 그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111페이지의 토루, 요새형 주택, 출입구는 하나예요. 철문 하나. 마치 공성전을 하듯이 싸울 때 이 두꺼운 철문 하나를 지키면서 위에서 활로 쏘고 돌 던지고 총 쏘고 이러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이런 요새형 주택인 토루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고 인구 이동,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청나라에 대항하는 비밀 결사 단체가 결성돼 가지고 이들이 반청 운동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백련교라는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에 유명한 종교가 있습니다. 약간 좀 신흥 종교인데 이 종교가 청나라 시기에 이제 반청 운동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청나라에 대항하는 비밀 결사 단체나 혹은 이런 중기 이후의 반란들, 이 변경 지역, 이 당시에 이 인구는 어디로 이동하냐? 요 경계 지역. 이 세금과 세금을 피하기 위한 접경 지역에 많이 왔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대폭 인구가 증가하면서 물자가 부족해지고 이들이 주로 청나라에 대항해서 반란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그냥 인구 증가로 마냥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고 개투가 이 동남해안 지역 이쪽 동남해안 지역에서 이렇게 집단과 집단, 현지인과 이주민 사이에 무력 투쟁인 개투가 발생했구나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는 딱히 없는 편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는 일단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땅이 황폐화됐습니다. 당연히 전후 복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전쟁 후에 이제 개간도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복구를 해서 점점 완성을 짓습니다. 거의 숙종 때에는 어느 정도 전쟁의 피해를 완전히 씻어버려요. 이 숙종 때가 어떻게 이때가 조선시대 후기에 발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조선시대 후기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냐? 영조, 정조. 이 조선 후기의 그 발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두 개의 왕인데 숙종이 영조 아빠예요. 그러니까 숙종도 이 발전된 조선의 모습을 가져올 수 있는 선구자적 역할을 한 겁니다. 저 시대에 나온 게 우리가 아는 그 역전 상평통보. 제가 이전에 말했잖아요. 조선은 화폐가 딱히 유통되지 않고 자급자족적인 경제. 내가 삼겹살이 있는데 구워 먹을 양파가 없다. 정말 양파 있네? 야, 내가 삼겹살 띄워줄 테니까 너 양파 좀 줄래? 이런 식으로 물물 교환의 형태로 조선시대의 경제는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상평통보가 생기고 또 이후에 배울 다음 시간에 배울 대동법 이런 것을 통해서 상품 경제가 발달을 하면서 이제 좀 조선 후기의 경제가 좋아지는 건데 여튼간에 이 시기 이 숙종 시기쯤 되면은 전쟁의 피해가 거의 완전히 사라지는 수준입니다. 또 이 시기에 모내기 논농사를 지을 때 그냥 바로 논에다 심는 게 아니고 모판에다가 미리 심어서 초반에 생장을 잘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생장이 된 상황에서 논에다가 옮겨 심는 모내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안정적이진 않아요. 모내기는 비 안 오면 끝장이에요. 그냥 완전 제로섬, 거의 농업계의 비트코인, 뭐 아니면 돕니다. 많이 벌면 대박이에요. 일반적인 농사의 3배, 4배입니다. 하지만 비가 안 오면은 그냥 제로예요.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모내기가 이제 확산되면서 3배, 4배 정도의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비료를 주는 방법이 개선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끌어오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농업 생산량이 올라갔을 때 당시에 상품 화폐 경제가 조선 후기에 발달하면서 지방마다 장시 5일마다 들어서는 시장 바닥이 각 지역에 형성이 되고 여기에 이제 남는 농산물을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사가 잘 되는 것들, 담배, 고추, 인삼 등등 여러 가지 상품 작물을 재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결국 농업 생산력이 올라가면은 인구가 증가를 해요. 식량이 많다는 거는 굶어 죽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농업 생산력의 증가는 사망률의 감소로 바로 옵니다. 또한 당시는 날씨가 좀 따뜻해가지고 날씨가 1도, 2도 올라갈 때마다 평균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사망률이 현저히 줄어요. 왜냐하면 농사가 잘 되거든요. 1도만 떨어져도 농사 작살납니다. 근데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농사가 쉬운 거지. 자, 또한 우리 강서구의 상징 허준이 만든 동의보감, 이 광해군 때의 왕명으로 집필한 허준의 동의보감, 요게 의술의 발달을 가져오면서 이게 지금 보면은 상당히 웃기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동의보감이 최고의 의학서적이에요. 그래서 이 동의보감의 보급으로 사망률이 마찬가지로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구가 점점 증가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과거에 인구가 없는 지역, 그 지역으로 가서 약속과 기회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 북쪽 지역, 여기는 척박해요. 그래서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단 장점은 있어요. 여기는 야생 동물들이 많아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동물 가죽을 팔면은 나름대로 쏠쏠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거나 심지어 해외로 간도나 이쪽으로 만주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자, 여하튼 조선시대를 정리하자면은 딱히 뭐라 키워드가 없네. 그냥 농업 생산력이 이런저런 걸로 발달을 했다고요. 여기는 딱히 특정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키워드를 찾기가 오히려 어려울 정도입니다. 뭐 그냥 그렇다고 동의보감 정도? 근데 동의보감은 애초에 뭐 강서구의 상징이니까 저도 우리가 강서구에서 학교 다니시면서 막 겸재정선이랑 막 허준 모르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튼 딱히 어려운 거 없으니까 흐름으로 잘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에도시대 일본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키워드는 일본사에서 나오고 있어요. 참 미안한 따름입니다. 제가 뭐 일본을 다이스키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상하게 동아시아사 과목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일본이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일본사에서 중요 단어, 중요 인명, 주요 제도, 주요 키워드가 많이 나와요. 자, 일단 다 비슷해요. 농경지는 확대가 됩니다. 당시에 각 지역의 영주인 다이묘들이 세금을 확장시켜가지고 다이묘들이 에도 막부의 쇼군한테 제출해야 되는 세금이라던가 자기들의 활동 비용을 얻기 위해서 세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농경지가 많으면 장땡입니다. 농지 확대를 위해서 개간을 막 장려를 하고 이
일본을 또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일본이 생각보다 더워요. 거기가 일본의 위치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남쪽이 아닌데 일본이 많이 덥습니다. 여름에 되게 습해요. 습하고 가끔씩 태풍도 마세이 찍어서 오고 여튼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덥고 여기는 농사가 잘 됩니다. 벼농사, 논농사가 매우 잘 되고 논농사의 특징은 노동 집약적. 한 번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농업이에요. 여튼 이런 식으로 기술도 발달하고 농경지도 발달하고 이런 거를 막 외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튼 뭐 똑같아요. 상품 작물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나라, 명나라, 조선시대, 에도시대 이 동시기 비슷한 시기의 모습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결혼율 올라가고 출생률 올라가고 이런저런 농경지의 확대, 농업 생산력의 확대로 사망률이 줄면서 인구가 폭증합니다. 그래서 112페이지 아래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인구 그래프가 1600부터 1700 사이에 1000만에서 3000만으로 3배가 뜁니다. 하지만 18세기 거기 1700년부터 1800 사이 요 18세기쯤에는 인구가 멈춰 있어요. 가다가 멈춥니다. 여기에 왜 멈추냐? 일단 마치 우리의 탐관오리들이 삥을 뜯듯이 에도 시대에도 지방 영주인 다이묘들이 농민들을 쥐어짭니다. 거기에 더해서 에도 시대에 여러 대기근들이 발생합니다. 뭐 템포 대기근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교과서에도 있는 덴메이 대기근 혹은 텐메이. 상관없어요. 텐메이나 덴메이나 상관없습니다. 일본어 읽는 방법 차이예요. 뭐 당시에 화산 폭발 등으로 발생한 이 덴메이 대기근으로 완전히 작살납니다.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먹는 식인 풍습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만큼 당시 그림 보면은 사람 발을 잘라가지고 구워 먹는 그림도 있어요. 그 정도로 당시에 이 대기근으로 일본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시대에 우리도 비슷한 대기근, 뭐 경신대기근 비슷한 시기에 있었어요.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잠시 동안 기후가 곱창이 났나 봅니다. 여튼 이렇게 덴메이 대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굶주리면서 인구가 멈춰버립니다. 이 덴메이 대기근이 종료되고 기근들이 사라지는 이제 근대로 들어서는 1800년대 중후반부터 인구가 다시 느는 겁니다. 근대라고 보는 일본의 개항 이후부터 또 서양의 의학의 전례 이러면서 다시 이게 상승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학습제도 있는데 에도 시대의 기근들이 여러 번 발생하면서 인구가 계속 멈춥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는데 일본에서는 농민 봉기를 이키라고 일컫습니다. 이렇게 이런 덴메이 대기근, 텐포 대기근 이런 여러 기근 속에서 이렇게 농민 반란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덴메이 대기근이나 이키 이런 중요 키워드, 어려운 역사 용어들 이런 것들 잘 눈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명청식입니다. 공통적으로 중국과 조선과 일본에서 이런 부분 농업 생산력의 확대 이런 거를 달달 외우시고 앉아있으면은 좀 약간 효과적인 학습이 아니에요. 키워드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부는 키워드 중심으로 이런 거는 딱히 암기할 키워드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여기서 나오죠. 성세자색 인정, 지정문제 이런 거는 지난 시간에 다 했으니까 다시 한번 지난 시간 복습하시고요. 자, 뭐 그렇고 여기에서 개투 정도가 인구 증가가 결국 부작용이 나온다. 부작용 중에 하나가 개투라던가 반란, 비밀 결사
뭐 물가 상승 이런 것들, 인구 증가가 좋은 건 아니라고요. 조선 후기는 뭐 그냥 그렇다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장시의 발달, 상품 경제 발달 이런 것들은 뭐 다음 시간과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봅시다. 뭐 동의보감 이런 것들, 에도 시대 다시 말하지만은 뭐 다 유사하지만은 이제 왜 일본의 인구는 멈췄나? 뭐 덴메이 대기근, 탐관오리 다이묘들의 수탈, 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농민 봉기가 증가했다고요. 별거 없습니다. 애초에 교과서 보더라도 내용이 별로 없어요. 다음 시간은 그래도 조금 키워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상업과 도시의 발달, 우리의 시험 범위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